2002년 월드컵 히딩크 감독은 당시 고교생이던 최성국과 정조국을 대표팀 예비 엔트리에 합류시켜 대선배들과 함께 훈련하도록 했습니다. 월드컵 출전이 희박한 두 명을 끝까지 훈련시켰던 이유는 히딩크는 비록 계약관계에 묶인 외국인 감독이었지만 한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명의 10대에게 히딩크 자신을 위한 골이 아니라 미래의 국가를 위해 활약하라는 대승적 배려였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벤투 감독은 오래도록 이강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최성국과 정조국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지금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습니다. 꼭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도 현 시점에 이강인을 외면할 만큼 한국 대표팀의 스쿼드가 강할까요? 그리고 이강인이 왜 필요할까요? 앙리, 케인, 그리즈만, 샤비도 수상 못한 U20 월드컵 골든볼을 이강인은 수상했습니다. 마라도나, 메시아기로 등이 수상한 골든볼은 아시아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고 이강인 출전 대회에 다른 선수들이 부족했던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점 이강인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유스 대회에서 세계 최고가 된 이전 수상자들만큼의 강력함을 보여줬고 적어도 동나이대에선 그가 마치 메시처럼 보였던 대회였습니다. 사비올라나 이승우처럼 유소년 때 스피드나 드리블이 특별했던 선수들은 성인 무대 등장과 함께 빅사이드 수비수들의 피지컬과 평균적으로 높아진 스피드에 초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강인의 성인 무대 초반 최대 문제점은 전 세계적으로 클래식 10번 유형의 선수들이 배제되고 박투박, 홀딩 미드필더 자원들의 활약을 강조하는 전술의 흐름에 부적응했습니다. 성인 무대에서 그의 스피드는 특출나진 못했고 유스팀과 다른 공격 전개 방식에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소년 시절 대비 오프더볼에서 비효율적인 모습이 많았고 평생 에이스로 군림해왔던 그의 초조함은 커팅 당했을 때 상대에게 어이없는 파울을 기록하는 이전엔 보지 못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저는 이강인의 유소년 시절부터 비디오를 지켜봤고 성인 무대 초기 그의 모습은 몇 년을 이어진 그의 성장과 상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 시즌 이강인은 약점으로 평가받던 일부 모습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하이라이트 필름에서 유려한 움직임에 비해 90분 경기에선 공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비율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은 그의 발에 의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리가 8월에 선수 후보에 4골을 기록한 레반도프스키 등과 함께 후보에 오른 건 나리가 사무국은 후보 선정 과정에서 90분 경기를 분석하고 선수의 실질적 활약을 체크한다는 의미이고 실제로 이강인의 창의성은 작년과 달리 산발적이 아니라 경기 전체에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득점 장면에서도 보통 선수라면 득점 가능성에 시야가 좁아지고 긴장도가 올라가기 마련인데 그는 터프한 상황에서도 주변 동료를 살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과 닿아 있는 수비수에게 공을 뺏기지 않을 확신이 있었고 실제로 주변 누구도 그의 득점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벤투는 수년에 걸쳐 빌드업 전술을 강조하지만 사실 월드컵에서 한국은 우루과이, 포르투갈을 상대로 점유율에서 앞설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상대 전방 압박에 의해 후방 빌드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으며 경기 대부분을 수비에 할애할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의 득점 가능성은 상대 공격을 끄는 역습 상황이나 세트피스일 텐데 이강인의 왼발은 한국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적인 스피드의 피니셔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표팀에서 그에게 효율적인 패스가 전달된 빈도는 낮습니다. 현재 대표팀 전술에서 미들의 스타는 부정할 수 없이 황인범 선수입니다. 그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표팀 미드필더의 뎁스입니다. 이강인을 지원할 홀딩 미드필더나 박투박이 부족하다는 이론적인 평가는 사실 대표팀에서 손준호 등의 수비 성향 미드필더의 시험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홀딩 미드필더가 가장 활약한 팀들은 대부분 EPL과 라리가 상위권 팀들이고 그 팀들은 90분 점유율이나 경기 영향력이 항상 상대를 압도해왔습니다. 완전히 밀리는 경기의 약팀에선 공격형 미드필더가 오히려 몇 번의 찬스에서 득점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는 레알전 이강인의 득점은 사실 우리가 포르투갈, 우루과이전에서 바라는 이유의 한방입니다. 경기엔 밀려도 어떻게든 득점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는 점에서요. 가장 이상한 점은 이강인의 마지막 실험이 일본전 제로톱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구에서 중견수를 유격수로 두고 실험해보곤 부족하다고 팀에서 내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23명이 아닌 26명으로 늘어난 엔트리에서 나리가 이달의 선수 후보에 오른 미드필더를 뽑지 않는 건 우리 대표팀의 뎁스에서 누구라도 의아할 넌센스입니다. 이강인이 스페인 대표팀에 뽑히지 않는 건 이해합니다. 브라질 대표팀에 뽑히지 않아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이 그를 제대로 시험하지도 않은 건 분명히 이상합니다.